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자산의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리지는 않을까, 아마도 투자자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 즉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은 지금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쪽 매수해주고 있고요. 선물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옵션 시장까지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일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들이죠.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즉 정혜사단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NC소프트를 매수를 하셨네요. 26만 6천 원에 비중이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NC소프트를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21만원짜리대, 즉 61선짜리대가 종가상 이탈이 된다라면 조금 더 밀려내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61선이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약 한 22만 7천원에서 22만 5천원 정도 이 자리대를 단기 목표가로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KT뮤직이네요. 3,7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T뮤직을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2월달, 3월달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형으로 회귀를 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나름 좀 괜찮은데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선택적인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T뮤직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음원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재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4,200원대에서부터 3,370원짜리대, 이 자리대에서 크게 지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탈이 됐죠. 많이 밀리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얼추 약 한 3,350원 이 자리대입니다. 아마도 이 121선 자리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선 121선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3,70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3,121선이니까 3,350원 요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보다 조금 윗자리대입니다. 약 3,800원대 이 초반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이니까요. 그 자리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되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점 참고를 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LG전자예요. LG전자를 59,7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LG전자가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5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매수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진짜 저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59,800원 자리대면 요 자리네요. 요 자리대인데 단기적인 고점 자리대까지 일단 온 것 같습니다. 자, 68,600원, 65,000원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게 종목 상담을 해드렸다라면 이게 아마도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자리대가 각각의 저항 자리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면 68,6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이 자리대에서 한 번쯤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 그 전략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길게 끌고 가보겠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고점권역이 9만원, 저점권역이 56,000원 정도대란 말이에요. 중간 자리대인 약 7만원이 7만원, 한 74,000원대 정도까지 73,000원에서 74,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겨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IT 섹터 같은 경우 최근에 LG,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즉 후발주들을 매수를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기 때문에 매수를 해준 거란 말이죠. 스마트폰 쪽은 나름대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인데 TV라든가 이 TV 시장,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실적 발표 때까지는 한 번쯤은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 실적 발표 때 매도를 한번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비스타네요. 7,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비스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비스타 같은 경우는 7,9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최근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두 번. 근데 고점권역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즉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밀려내렸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이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 게 없이 이렇게 밀려내렸다면 저가 매수 F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까지 증가가 되면서 밀렸다라는 얘기는 저게 매물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쭉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약 7,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내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900원짜리 때까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7,900원짜리 때. 제 판단에는요,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전 이 종목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가급적이면 갈아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서월인텍을 물어보셨어요. 서월인텍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또 한 분은 12,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대요. 자, 서월인텍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가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샘플러스에서 그쪽으로 접속하시면 접속하셔갖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12,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서울인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이던스, 예상의 실적은 충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더 넘어설 것이다, 좀 좋게 본다 해서 좀 올렸습니다. 구조대가 나온다라는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예상치보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겠죠?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 중에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태블릿 PC 쪽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해는 태블릿 PC가 상당히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12,1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저는 좀 더 끌고 가보시자 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 자리대는 저항입니다. 지금 자리대는 이 15,000원이 넘어가는 15,500원짜리 때까지는 저항이에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IT 종목군 중에 이렇게 견조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을 한 차례 크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 예를 들어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로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61선을 이탈을 안 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튀어 올라갔죠? 위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닉스도 61선 안착해주고 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2,000원짜리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전고점이죠. 사상 최고가 16,750원 요 자리대까지 좀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약 한 19,000원 정도 잡고 한번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1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즉 절반 정도라도 익절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네요. 2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네요. 추가 추매가와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이제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제 막 계속 사고 싶죠? 그죠? 자, 2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오래전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한 29,000원 정도 때가 오게 되면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도 한 26,000원대, 27,000원 이하권역으로 한번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부터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죠. 인천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 UHD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개화 단계에 좀 진입을 하고 있고 TV 판매가 좀 증가가 된다라면 패널도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애플 쪽에서도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들 중국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좀 매수, 즉 27,000원권역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갖고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32,000원 정도 때까지, 그 자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자리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로라네요. 12,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로라. 오로라를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유일하게 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로라라는 기업이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 오로라가 인형을 만들고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과 재작년부터 중국 시장에 좀 진출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오로라라는 기업은 선진 시장, 유럽 시장 쪽에 먼저 진출해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정착을 하고 나서 중국 쪽으로 좀 진출했단 말이에요. 중국 쪽으로 진출했을 때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CEO를 최영일 씨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분이 어느 분인가를 보게 되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영업을 상당히 좀 잘하시는 분입니다. 월트 디즈니 쪽에 있다가 오로라 쪽으로 넘어오신 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CEO 효과라든가 중국 효과라는 부분들까지도 맞물리면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캐릭터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싸이가 곧 복귀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2,000원짜리 때만 안 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 14,000원 정도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짜리대를 12,000원으로 좀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조강 페인트네요. 8,140원, 10% 추매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조강 페인트를 한번 볼게요. 조강 페인트를 보시게 되면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8,140원에 한번 물렸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고점 자리 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기본적 분석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나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에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고요. 흑자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량합니다. PBR도 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 말고 8,140원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하셔야겠네요. 조정받을 때는 추가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9,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이트 진로네요. 23,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한번 볼게요. 자, 하이트 진로를 보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죠?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근데 하락추 때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2013년도의 고점을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탈피했다가 박스권역으로 현재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22,500원 요 자리대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2,000원 자리대에서부터 25,000원 정도 때까지 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이트 진로 일단 맥주 판매가 봄보다는 여름에 좀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겠죠? 잠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수급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매수를 해줬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 쪽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숨고리가 나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기 정고점 자리대 24,500원, 25,000원 요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2,000원 정도 조금 러프하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22,500원을 깼다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2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교보증권이에요. 5,750원에 8%. 매도하고 싶습니다. 얼마에 매도가 잡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이거 지금 수익 구간이신가요? 라고 좀 보는데, 5,75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딱 그거 보니까 그거 같은데, 매도하세요, 그냥. 매도하시면 되죠. 근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절반 정도를 챙기시라는 말씀을 아마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빠지니까 매도하고 싶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이거 매도하는 생각이 아니라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라는 문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은 이거 매수가 밑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5,75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저점 깨지면 일단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5,900원대 올라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라도 일단 챙겨 놓으세요. 8%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증권주는 M&A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보진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증권주를 보실 거라면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좀 더 낫다. 무리하게 이 M&A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증권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좀 갈아타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미지스네요. 이미지스를 7,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미지스를 한번 볼게요. 이미지스는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이거 대박플러스에 제가 내일장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갖고 가보세요. 실적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빠진 이유는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올해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약 한 1억 3천만 개 정도가 좀 됩니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8,000원 정도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받으실 분 핸드폰 번호 1341번입니다. 교보증권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시장은 지수는 좀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는 전차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도 IT 쪽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수혜주들, 뭐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IT 쪽이에요.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있겠죠? 이제는 이 부품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부품주들이 바닥을 치고 나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소외감을 좀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보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단기 매매를 한 2종목 정도 짧게 매매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도 한번 어떤 종목군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접속 방법은요. 센TV, 즉 www.c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제가 파란불로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요. 매매 그리고 투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